일상 풍경,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볼게요.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 벌써 10년 정도 됐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에피소드가 40번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. 대현님은 혹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? 아니에요? 저는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납니다. 그럼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? 좀 어렸을 때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데이기도 했거든요. 20대 때. 우리가 상처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도 있으니까. 그쵸. 근데 30대가 되고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거를 다르게 조금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는 거고. 음. 사람을 볼 때 혹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있을까요? 비즈니스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친구라든지 뭐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없잖아요. 그쵸. 근데 저는 요즘 사람 볼 때 그냥 친구를 만나든 연인을 만나든 아니면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든 그냥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고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더 빛나 보일 때도 생기는 거고. 그쵸. 왜냐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그쵸. 근데 어릴 때는 그 감정을 잘 몰랐어요.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서 잘 보이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그냥 마음의 내적에 깔리는 게 있잖아요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런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도 그게 나랑 잘 맞거나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저거였구나 알게 되는 느낌. 저는 이 라디오와 오디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목소리 같아요.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변화시킨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목소리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. 그걸 숨기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. 오. 그만큼 이 목소리까지 숨기거나 뭔가 약간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도 엄청난 사람일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도 그런 걸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고 다만 목소리를 들으면 혹시 이런 성격을 가졌던 게 아닐까 성향이 이런 분이 아닐까라고 조금씩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목소리 좋은 사람은 제가 좋아하죠. 그쵸.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는 유일무이하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여자 목소리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. 뭔가 청아한 목소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의 파장이라든지 그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게 다른 것 같아요. 남자분들 목소리도 뭐 다 다르잖아요. 그쵸. 왜냐면 또 목소리 안에는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. 맞아요. 조금 더 보였던 게 아닐까 싶고요. 다음 질문은 어린 시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느꼈던 감정들을 우리가 좀 얘기해보죠. 왜냐면 오늘 주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인데 네. 이 마음은 어릴 때 원래 더 많이 느끼거든요. 아, 그쵸. 지금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더 있기 때문에 저 요즘 사람이 잘 안 좋아져요.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. 근데 어릴 맞아요. 때는 순수하게 아니면 딱 요 좋아하는 마음이 감정적으로 올 때 있단 말이에요. 그쵸. 혹시 재환님은 있을까요? 저는 일단 좀 제가 여자든 남자든 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. 확실히. 그때는 약간 좀 빛나 보이고 좀 뭐랄까 제가 약간 인싸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인싸 느낌의 그 빛나 보이고 주목받는 사람들 보면 좀 친해지고 싶었어요.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더 호감으로 작용될 때도 있는 거고. 네. 그런 감정들은 어릴 때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. 그쵸. 일단 그때는 그냥 좀 더 단순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보기에 좀 빛나 보이고 사람들이 다 주목하니까 저도 쳐다보게 되고. 자꾸 시선이 가는 거죠. 그쵸.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선이 가니까 저도 끌려가서 이게 덥석 잡는 거죠.
그게 어릴 때는 확실히 작용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말을 제대로 못해. 어릴 때는.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.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말을 막 신나게 하거나 재밌게 하는 건데 어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 뭔가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잘 보이고 싶어서 맞아요. 말을 잘하고 싶어서 이 하나의 그게 생기면 단계가 많아지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나도 모르게 말을 조금 뭔가 새끼로 샌다던가 물어보지도 않은 말도 한다던가. 저 문희님 얘기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게 그때는 제가 그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환심을 사고 싶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약간 제가 하고 싶은 말, 제 생각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하면 이 사람이 좀 나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? 이런 말들을 골라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제 진실된 모습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뭔가 허공에 있는 말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난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. 다 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점점 그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. 맞아요. 그리고 내가 쑥스러울 때도 있고 그쵸. 집에 와서 왜 이 말을 했을까라는 혼자서 되뇌이는 이불킥.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좋아하는 마음 같아요. 왜냐하면 맞아요.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친구처럼 얘기하거나 한 번에 잊혀지는데 무언가 감정이 자꾸 남아있고 이게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연결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었을까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그런 20대를 보내고 나니까 좀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냥 친한 언니가 재현아 나는 너랑 오래 알고 지냈지만 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구나.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남들이 듣고 싶은 말, 뭐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떤 말과 행동보다는 그냥 제가 느끼고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말하기 시작했거든요.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솔직해진 네. 그런 감정들이 생겼던 거군요. 네. 제가 그렇게 한 20대 중반쯤에 바뀌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제 제일 친한 친구들, 정말 가까운 진솔한 친구들은 다 그때 이후로 사귄 친구들이에요. 그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네.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맞아요. 마음이지 않았었을까. 맞아요. 그럼 다음 질문 할게요.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꼭 가지고 있는 태도, 뭐 친절함, 예의 있는, 뭐 배려하는,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, 네. 아니면 뭐 조금은 뭐 디테일하게 보는 것도 있고. 아까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저는 배려가 제일 제가 노력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. 그게 기본으로 깔려져 있군요. 네.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배려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배려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곁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친구들이 서로 그거를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이 뭘 싫어하는지 알고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그 친구들도 저가 재현이는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안 해야지 이런 거를 서로 말하지 않아도 좀 지키는 친구들이 오래 가더라고요.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쵸. 나의 행동에 장착이 되고 상대도 나를 만날 때 그렇게 해주는 게 더 기분이 좋은 걸 알게 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하게 되는 게 아닐까. 맞아요. 저는 이거 있어요. 균형. 사람을 대할 때는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고받음이 확실해야 될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어릴 때는 나는 내가 좋아하면 더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? 뭐요? 호구라 그래요. 호구. 그래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요. 나는 10을 줬는데 그 사람이 100을 줄 때
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. 90을 꼭 줘야겠다. 그게 균형 같거든요. 맞아요. 이렇게 주고받음이 차이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곁에 있었던 거고, 나도 이제는 더 줄 수 있지만 그냥 이 정도 해도 그 사람들도 좋아하고 나도 더 받으려고 막 하지 않는. 어릴 땐 그게 아니잖아요. 10을 줬으면서도 100을 바랄 때도 생겼던 거고. 맞아요. 왜 난 이거 잘해줬는데, 난 이거 챙겨줬는데 왜 안 해줘? 이런 마음 드는데 30대가 되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. 그냥 같이 주고받으면서 기분 좋고 밥 사주고 뭐 생일 선물 받고 이런 게 아니었었을까. 맞아요. 그럼 혹시 상대방의 진심을 느꼈던 적 있을까요? 재현님이. 저요? 저는 조금 제가 힘들 때 아니면 몸이 아팠을 때 아니면 마음이 조금 정신적으로 네, 힘들 때 더 느껴진 것 같아요. 힘들 때 저 원래 제가 힘들거나 뭐 아프거나 이럴 때 말 잘 안 하거든요. 그냥 제가 감당할 수 있으면 저 혼자 감당하고. 근데 정말 힘들 때 한번 말을 해봤어요. 근데 그때 제 가족이나 제일 친한 친구들이나 좀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 주더라고요. 그리고 진짜 저희 동네까지 와가지고 챙겨준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좀 놀랬어요. 그때 내 마음의 문이 사르르 열렸군요. 네, 그래서 그냥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한 친구들도 너무 도와주려고 그래서 전 좀 놀랬거든요. 놀랬고 확실히 그때 이후로 그때 힘들 때 좀 옆에 있어주고 진심으로 좀 걱정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, 솔직히. 그게 내 마음에 보온이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진짜 그래요. 힘든 순간을 겪었는데 옆에 있거나 같이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시간을 같이 내어준다는 느낌이거든요. 맞아요. 내가 요청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있으니까 재현아 나 너랑 밥이나 한 끼 먹고 싶어.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니까. 근데 그 말에는 진짜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같이 하게 되고 밥을 먹고 맞아요. 힘든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우리가 힘들 때는 마음의 문을 더 잠그는 사람도 있으니까. 그쵸. 그걸 풀어낸 친구도 좋은 분이고 말하신 재현이도 좋은 분이 아니었을까. 네. 그래서 저는 그냥 힘들 때 원래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정말 힘들면 좀 기대는 것도 방법이다. 기대면서 또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. 왜냐면 내 마음을 알아야 힘든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힘들면 무기력해지거나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불안하거든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친한 친구라든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도 모르게 하소연도 하고 넋두리도 하고 맞아요. 그때는 그 모습이 제일 나다운 게 아닐까.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가져왔어요.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. 러브, 사랑, 라이크, 좋아함. 이거 제가 한 번도 정답을 못 들은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올라오거나 유튜브에서 말해줘도 막 꽂히는 게 없었어요.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요? 재현님이 한번 생각하는 걸 얘기해 주세요. 뭐 제가 정답을 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.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아까 저 배려도 약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배려라고 했듯이 저는 사랑과 좋아함도 좋아하는 거는 그냥 좋을 때 좋은 거. 이게 좋아하는 마음인 것 같고 사랑하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이 막 꼴보기 싫고 막 진짜 싫어도 그리고 막 미친 듯이 싸워도 그래도 그 사람 놓지 않고 있는 거? 그게 좀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왜냐면 그냥 귀여워서 좋고 이 사람이 뭐 멋있어서 좋고 이거는 솔직히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이 음식이 맛있어서 좋아하고 이거는
다들 그렇잖아요. 근데 이게 사람이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방금 재현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뻐서 좋아해 말 되거든요. 예뻐서 사랑해는 말이 안 돼요. 조금 이상하잖아요. 그렇네요. 착해서 좋아해. 착해서 사랑해. 맞아. 그런 것 같아요. 문장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앞에는 더 조금 더 소중한 이야기를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방금 들으면서 떠올리니까 조금은 맞는 것 같네요. 그래서 너가 예뻐서 좋아, 네가 귀여워서 좋아, 네가 같이 있으면 편안해서 좋아 이건데 약간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지금 들어보니까 100%딱 마음을 꽂히는 건 아닌데 그 마음속에 뭔가 긍정적인 이 시그널이 제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덧붙이고 싶었던 거고. 근데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. 저는 꽃을 비유했어요. 좋아해는 꽃이 있으면 그냥 보는 거예요. 사랑해는 이제 그 꽃을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그냥 바라보면서도 좋은 거야. 웃잖아요. 꽃을 보다가. 그쵸. 근데 사랑해는 내가 소유를 해야 돼서 내 집에 가져가야 돼. 그래서 그때 얘기했는데 지금 또 그 마음이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사랑이라는 깊이를 얘기해야 된다면 이게 사랑해라는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깊이를 얘기해야 된다면 나는 사랑해라는 표현을 할 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오는 게 사랑이라고 느낀다.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재밌네요. 네, 재밌네요. 그럼 이색 질문 2가지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. 평생 함께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 네. 친구 포함해서. 그쵸. 언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? 평생 함께 할 사람 있으세요? 문희님은? 친구는 포함하면 많죠. 오, 많으세요? 근데 평생 함께 한다는 건 30대가 지나고 이제 저는 40대를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20대 인간관계론을 믿었거든요. 우리의 삶은 20대 인간관계가 형성된다였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부정해요.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. 왜냐면 예전에는 20대 후반이 끝날 때쯤에 결혼을 많이 했어요. 우리 사회가. 그쵸. 지금은 그 나이가 늦어졌거든요. 30대 중반이라든지 30대 후반이 됐단 말이에요.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, 결혼 후라든지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평생 함께 할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막 10대, 20대 때 친했던 친구들이 정말 계속 갈 것 같은데 지금 연락 안 하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환경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멀어져요. 사는 지역이 멀어지고 직업도 달라지고 이러면 멀어지는데 가치관도 달라지는 거고. 그쵸. 가치관도 달라지고. 근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친구를 봤을 때 제일 친한 친구를 봤을 때 이 친구랑은 평생 같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그게 왜 드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네. 내 마음에 뭔가는 딱 있는 거네요. 있어요. 근데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점점 맺는 이런 인간관계들이 좀 아예 조건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계산적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그쵸. 조건을 본다는 건. 그쵸. 그게 어쨌든 같은 취미가 같거나 아니면 같은 직군에 있거나 이런 이유가 있어서 연결되는 인간관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사회에 나가면서. 어릴 때는 동네 친구라든지 네. 학교를 같이 다니는 거였는데. 그쵸.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친구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이 친구가 앞으로 나랑 다른 지역에 살아도 그리고 하는 일이 달라도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평생 내 친구겠다라는
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말하기는 힘든데 왜냐면 그 친구랑 그냥 전화 통화를 하면 한 2-3시간씩 하거든요. 지금도 그래요. 근데 그게 그 친구랑 대화하고 있으면 그냥 약간 충만함 같은 게 느껴져요. 근데 이게 점점 더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끼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요.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냥 대화만 함으로써도 이런 충만함이 느껴지는 친구를 만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만나기 힘들겠다를 알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는 평생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. 정말 좋은 말이네요. 그럼 마지막 질문 하면서 우리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네.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고 끊음을 확실하게 하는 법. 재현님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? 맺고 끊음을 확실하게 하는 법. 전 거절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거절하거나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네. 이 관계가 애매해지지 않는 거죠. 네. 이렇게 뭐 오늘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는데 재현님이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마음 이런 걸 다 잘 얘기해 주셔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재현님은 어떠셨어요? 저도 좋았어요. 저도 일단 여기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그냥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나 어떤 사람, 인간관계 이런 게 되게 필수잖아요. 항상 그것 때문에 막 고민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재현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깊이가 있어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외적인 부분도 더 패셔너블하게 아까 선글라스도 딱 착용하고 오셨거든요. 그래도 네. 만나서 반가웠던 것 같아요. 저도요. 다음에 한번 또 와주세요. 다음에 더 깊어져가지고 올게요. 네. 그럼 재현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알려주세요. 네.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2POD와 이메일 4242pod@gmail.com으로 소통해요.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.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와 주세요.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.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. 다음 토크는 언어 유희. 당신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.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. 안녕.